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중요 표시 여기다 체크해놨죠. 이렇게 5개.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자, 그냥 그래프 딱 하나 그냥 보여봤습니다. 자, 앞에 여기는 이제 주식수, 위험 표준편차. 중요한 거 이제 가운데 선을 그었죠. 자, 위에는 비체계적 위험, 아래는 체계적 위험. 차이가 뭐냐? 자, 0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다.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아까 같이 상관계수가 다양한 걸로 종목을 배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오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걸 비체계적, 즉 분산 가능 위험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아무리 많은 상관계수의 값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즉 모든 포트폴리오를 100% 완벽하게 구성했다 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경제 공황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뭐 외환위기 등 외부적인 강력한 그런 크라이시스가 오게 되면은 이런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요거는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분산 불가능 위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분산 가능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다라 하는 것은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비체계적. 근데 분산 투자를 갖고서도 위험을 줄일 수 없는 거를 이제 분산 불가능 위험 또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이제 경제 공황 등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분산 투자하더라도 전부 다 자산이 폭락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거는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두 개를 더한 거,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 더한 거를 총위험이라고 하고, 자, 비체계적 위험, 즉 분산 투자가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체계적, 비체계적이지만은 체계적 위험은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위험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제로는 완전히 될 수 없는 게 이런 체계적 위험 같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완전하게 위험을 0에 가깝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 베타 개수. 자, 이제 체계적 위험은 이제 베타 개수로 측정되죠. 이제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 자,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개별 주식 수익률의 민감도를 이제 베타라고 하는데, 자, 베타가 1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수익률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민감해서 똑같이 10%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베타가 이제 1에 가깝다 얘기하는 거고, 베타가 1이 넘으면은 이제 공격적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베타도 상승.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 같이 따라가는 거. 이거 이제 베타가 1보다 큰 공격적 주식이라고 하고, 베타가 1보다 작으면은 시장이 이제 아무리 이제 아웃퍼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덜 따라가고,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덜 하락하는 이런 거를 이제 방어적 주식이라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교과서에 있는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보유주식 있고, 이제 각각 투자 비중이 이제 30, 20, 50%로 투자 비중이 나타나 있고, 베타 개수가 이제 0.8, 1.0, 1.2일 때, 여기에 이제 A 주식의 이제 그런 베타 개수는 0.24, B는 0.20, 0.60, 세 개 합치면 이제 1.04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베타가 크면은 위험이 크다고 말하고, 베타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고 한다. 베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보다 크다든지 거기에 가까울수록 민감도가 더 커져서 같이 더 그만큼 움직인다. 그게 베타 개수가 높다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개별 주식이 움직이는 폭이 상당 부분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구 수익률 할 때 공식 실질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보상률에다가 위험 보상률. 자, 개별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타에다가 그 시장 마켓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즉 시장 전체의 위험 지수에다가 각각 베타를 곱한 거를 개별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요거는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시장, 주식시장. 왜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요구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나는 그 채권 수익률보다, 즉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시장 전체의 수익률보다는 내가 여기 개별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이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체크해서 이 부분까지 이제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 더한 거를 전체 요구 수익률로 합니다. 이거를 간단히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리스크 프리, 자, 그 실질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베타 개수를 곱하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시장 전체 마켓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거기서 명목 이자 수익률을 뺀 만큼을 베타에다 곱해서 개별 주식의 위험 보상률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자체의 식은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 보상률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 채권 수익률을 그 무위험 이자 수익률, 채권 수익률을 더한 거를 전체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베타가 2,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이 5%, 실질 무위험 이자율이 1%, 인플레이션 보상률이 2%라 하면은 해당 주식의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 3개 더한다고 했죠. 앞에 뭐 했죠? 실질 무위험 이자 수익률에다가 두 번째 인플레이션 보상률에다가 마지막 시장 전체 차지하는 거를 시장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그다음에 저기 그 실질 무위험 이자 수익률을 차감한 그 위험 보상률을 더한 것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 요구 보상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베타에다가 시장 전체 위험 프리미엄을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 자, 실제 무위험은 1%, 인플레이션 보상 2%. 이거랑 이 세 개 다 더한 값이 1%, 2%, 10% 더한 13%. 요 자체가 해당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 자, 요번 그 챕터 3 같은 경우 투자 수익률과 위험은 계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과목, 무조건 다 계산 문제죠. 여긴 거의 다 계산 문제고, 여기 나오는 몇 가지 공식들, 그리고 확률, 분포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를 보고 이제 어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났을 때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지를 이제 캐치를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BC 주식 전체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이제 확률이 나오겠죠. 확률. 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 자, 확률이 나와 있죠. 확률. 자, 이 공식 뭐였죠? 여기 그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확률에다가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였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A 주식 같은 경우에 20%를 차지하고 30%를 차지하고 50%를 차지하고, 자, 수익률이 나와 있죠. 호황일 경우에 6%, 불황일 경우에 4%, B 주식은 호황일 경우에 8%, 4%, 10%, 2%. 자, 어떻게 먼저 구하죠? 확률을 알아야 되죠. 확률. 이거 구하는 공식은 아까 2, 그다음에 시그마, 여기 2, 잠깐만요. 네. 자, 다시 쓸게요. 자, 여기에 대한 확률은 저기 기대 수익률 EX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각각의 시그마 그다음에 여기를 저기 그 수익률하고 곱하기 PI라고 그랬죠. PI. 자, 곱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수익률에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차지하는 그런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황일 경우에 6%, 4%, 불황일 경우에 4%니까 자, A 주식만 먼저 보면은 자, 0.5죠. 첫 번째 0.5 확률 곱하기 호황일 경우에 0.06 그다음 플러스 자, 똑같이 반반이죠. 확률 0.5 불황일 경우에 그다음에 불황일 경우에 수익률 0.04 요게 이제 A 주식에 나타나는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제 문제를 예상해서 풀어보면은 아까 0.5에다 0.06, 그 다음에 그 확률 50%에다가 0.04 불황일 경우에 A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 B라는 주식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6%, C도 마찬가지 6%. 그래가지고 세 개를 다 전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자, 전체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나와 있죠. 자, 0.2%에다가 기대 수익률 0.5, 그 다음에 0.3%의 그런 비중에다가 0.06, 그 다음에 50%에다가 0.06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다 더한 거를 쭉 계산을 해주면 전체 기대 수익률은 5.8%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5.8%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베타 나왔죠. 베타. 베타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자, 비중에다가 이제 개수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자, 30%에다가 0.5 곱하고 B 같은 경우도 이제 비중 20%에다가 1.0 곱하고 비중은 50%에다가 1.4. 자, 세 개를 더한 값 1.05. 그래서 베타 개수는 1.05. 투자 비중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위험 프리미엄과 A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 이제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과 A 주식 각 개별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무위험 이자율 4%, 시장의 기대 수익률 10%, A 주식의 베타값이 1.5가 나왔죠. 자, 먼저 자, 개별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을 구하기 앞서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을 구해야 되겠죠. 자,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자,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은 이제 보면은 자, 기대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을 뺀다 그랬어요. 자, 이거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여기 잠깐 여기 산식으로 보였죠. 이게 마찬가지 이 산식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그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서 실질 무위험 이자 수익률을 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체에서 시장의 기대 수익률, 먼저 주식시장 전체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수익률 10%에서 무위험 이자율 4%를 뺀 6%. 요게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 베타 값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시장 전체에 나와 있는 위험 프리미엄에다가 시장 전체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베타를 곱한다 그랬죠. 자, 베타가 1.5라 그랬어요. 1.5를 6에다 곱하면 얼마가 되겠죠?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6%, 9%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